무관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관 조건은 don't care입니다. don't care.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그동안은 신호의 값이 0 아니면 1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신호의 값이 0이든 1이든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무관 조건이 생기냐면 특정한 입력 신호의 조합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거나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이 회로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무관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무관 조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가표에 0, 1이라고 쓰는 것 대신에 X라고 쓰기도 하고 D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기 디코더라는 그 회로가 있는데요. 회로의 진가표가 있는데 디코더는 나중에 그 4장 뒷부분에서 배울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무관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enable이란 제어 신호가 있죠. 지금 여기까지가 입력이죠. 3비트가 입력이고 출력 비트가 5비트인데 enable이라는 입력이 있습니다. enable이 0이 될 때는 이 나머지 두 개의 입력은 0이든 1이든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죠. 여기는 0이든 1이든 관계가 없고 enable이 0이면 여기 valid 신호가 0이 됩니다. 얘가 0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조합에 대해서 이 출력은 0이 나오든 1이 나오든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죠. 0이 나오든 1이 나오든 절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enable이 0일 때는 이 출력이 이 valid가 0이 되고 입력이랑 출력 4비트는 의미가 없다. 이건 0이든 1이든 의미가 없다. 이런 뜻으로 X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enable이 1일 때 지금 요 부분은 지금 디코더로 정상 동작하는 부분입니다. 디코더 동작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븐 세그먼트 표시 장치인데요. 이 세븐 세그먼트 표시 장치가 요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팔자 모양으로 생긴 건데, 우리가 뭐 여러 곳에서 이런 표시 장치를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름이 A, B, C, D, E, F, G 소문자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8개가 이제 하나씩 불이 켜지고 꺼지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합 논리 회로죠. 이게 조합 논리 회로인데, 입력이 4비트고 출력이 7비트예요. 그래서 요 A가 1이 되면 요게 불이 켜지는 거고 A가 0이 되면 요 불이 꺼집니다. B가 1이 되면 요 B가 불이 켜지고 얘가 출력이 0이면 요 LED에 불이 꺼지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 입력 신호에 따라서 요 출력을 제어함으로써 글자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숫자 0 같은 경우는 0은 이렇게 불을 켜면 0이죠. 불을 이렇게 켜면 0이에요. 그러니까 G만 끄면 숫자 0이 표시가 되죠. 그러면 입력이 0, 0, 0, 0일 때 출력 얘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 나머지는 1 이렇게 불을 켜면 그러면 숫자 0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1일 때는 B하고 C만 불을 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불을 켜고 나머지는 다 불을 끄면 그러면 숫자 1이 됩니다. 2는 이렇게 불을 켜면 되니까 F가 0이고 그 다음에 C가 0입니다. C가 0이고 나머지를 다 1 이렇게 하면 숫자 2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0부터 9까지는 다 표시할 수가 있겠죠. 0부터 9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보시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동케어니까 841 BCD는 0부터 9까지만 쓰죠. 0부터 9까지. 여기까지만 씁니다. 여기까지만 쓰고 이 부분은 쓰질 않죠. 입력이 841 코드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A서부터 F까지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입력에 대해서는 출력을 쓰질 않는 거죠. 쓰질 않으니까 이 출력을 다 X로 표시해서 don't care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제는 이 세븐 세그먼트 표시 장치가 아니고 이 앞에서는 입력이 0부터 9까지만 쓴다 그랬는데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A서부터 F도 표시하도록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F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A자는 이렇게 불을 켜고 B는 요거까지 키면 6이랑 겹치니까 소문자 B를 표시하고요.
C는 이렇게 표시하고 D, E, F 이렇게 불을 켜면 16진수도 표시할 수가 있게 되겠죠. A에서부터 F까지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디코더 값을 어떻게 만들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A자는 입력이 1010이니까 여기 보면은 요 D만 불이 꺼지고 다 켜지죠. 이것만 불이 꺼지고 나머지 다 켜지면 이제 A자가 됩니다. B는 여기 보면 A하고 B가 불이 꺼지고 나머지 다 불을 켜면 B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C, D, E, F는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1절 조합 논리 회로를 소개를 했고 여기서 다룬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합 논리 회로는 이렇게 입력이 n비트, 출력이 n비트인 회로라고 그랬고 입력의 조합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조합 논리 회로의 동작을 표현하는 기본 방법은 진가표죠. 진가표입니다. 그런데 이 진가표를 보고 논리식을 만들 수가 있고 논리식을 보고 논리 회로도를 또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능을 정의하고 논리 회로도를 이런 순서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설계하는 방법이고 논리 회로도를 보고 반대로 기능을 알아내는 과정은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가표 논리식 논리 회로도 간에는 서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논리식에서 논리 회로도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고 논리 회로도에서 논리식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논리식을 보고 진가표를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진가표에서 논리식을 구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항의 합이라는 최소항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진가표 중에서 출력이 1인 것들을 쫙 모아서 5하로 연결한 다음에 그것을 간소화해서 진가표에서 논리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논리 회로는 사용하다 보면 회로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입력 조합이나 출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가표에 표시할 때 X 또는 D라고 표시해서 이것은 회로 동작에 영향을 안 준다 라는 것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